와이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같이 했었다 보니 산이라면 넘었고 강이라면 건넜으니 그 다음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목적지에 어떤 게 있건 간에 그냥 넘으면 되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린 많이 웃고 울고 화도 내고 상처도 받고 그럼에도 우린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약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쨌든 우린 그 관계 속에서 함께였고 위로했고 버텨왔으니까. What you gonna do? Where you running to? I thought this love was true. There wasn't enough for you. 안녕하세요. 원니드의 정주영입니다. 이번 편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관계를 과연 잘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도 잡아야 되는지 항상 방향성과 가치는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걸 어떻게 과연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균형을 과연 제가 말하는 제 철학의 균형을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걸 엄청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고민했냐면 인간은 수많은 흘러온 시간 속에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 첫 시작은 어쨌든 우리들의 관계가 되게 단순했을지도 모르는데 숫자가 인구가 늘어가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관계라는 것은 힘든 것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많은 개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극단적인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판단과 생각들이 옳다고 하기에도 너무 극단적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기에도 극단적인 거. 저의 철학은 균형인데 그 균형을 근본적으로 잡고 싶긴 한데 그건 또한 내 욕심이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혼자서 계속 하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달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많았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과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가장 지치게 만들고 하는 건 그 관계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가족, 친구, 동료, 뭐 저희 업에서는 고객들도 있고 선후배 이런 개념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그냥 고립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직업이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늘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되는 일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져오면서 수많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과연 관계의 시작은 뭔지부터 하면은 과연 관계의 시작은 본능일까요? 아니면 배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고 그 연대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관계는 자라면서 계속 확장되고 이제 형제, 친구, 학교, 사회 그리고 뭐 사회생활
그리고 일터, 우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관계를 겪고 배우고 상처도 받고 다시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본능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배워야 되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시작한 건 뭐 본능으로 시작하긴 했죠. 그 속에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관계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게 정해져 있는 답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많은 이 상황들이 있고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본능으로 시작해서 그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쨌든 배움이랑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관계라는 거를 잘 다듬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본능과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고 감정을 교류하려는 욕구가 있고 하지만 그 본능적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는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죠.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등 각각 다른 상황에 맞는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보호와 의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 동기와 이해, 감정적 동기와 이해가 필요하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존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거는 이제 가정에서 배우는 거고 부모를 보면서 어떠한 역할 모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가치나 소통의 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그걸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배우고 계속 학습해 나가고 또 경험하고 쌓아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그게 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과부하가 되다 보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우리 직업 특성상 기술이랑 정서적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쨌든 감정을 어느 정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성격, 취향, 상황에 맞춰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관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가 우리들한테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편에도 언어를 얘기한 건 뭐냐면 언어와 태도도 중요하고 이걸 뒷받침돼서 정직하고 진심이 되는 정직과 진심이 뒷받침될 때 관계는 지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익히들 얘기하지만 이게 솔직히 진짜 어려워요.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뭔가 맞춰 나간다는 게 솔직히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과 이해예요. 모든 관계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직원들도 그렇지만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게 결국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긴 한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공감과 이해가 사실은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자체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모든 관계가 상황에 맞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접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MBTI로 얘기를 들었을 때 T가 있고 F가 있어요. 그러면 F인 사람은 F에 맞게 다가가는 거고 T인 사람은 T에 맞게 다가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T인지 F인지도 구별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식과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자주 오는 미용실이라면 그곳에서의 일관된 서비스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거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쌓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어쨌든 이직률도 많고 어쨌든 혼자서 여기저기 옮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이 좀 쌓이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브랜드의 철학을 지키는 것이 결국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강조하는 거고 그 철학대로 실천하고 계속 꾸준히 나아간다는 게 되게 힘든 거라서 그 힘든 거를 어떻게 이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잘 할 수 있는지 롱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저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일부는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분은 기억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웃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미용이라는 직업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인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제 감정을 아니면 내 감정을 자꾸 눌러야 되고 속마음을 감춰야 하는 순간들이 되게 반복돼요. 내가 그런 걸 감추려 할 때가 더 많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진짜 내가 사라지고 관계는 겉돌고 결국 기술도 철학도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저도 많이 겪기도 했고 그런 동료들도 많이 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게 되게 힘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계라는 키워드를 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생각하고 다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가 이 관계를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이끌어 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간의 사이에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전 이거를 조금 더 제 철학에 맞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잘 보이는 관계도 있고 잘 살아내는 관계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치지 않고 이게 지지대가 되면서 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사람마다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 균형을 찾는 게 저는 이 미용이라는 직업 자체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면 관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관계가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틀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하려고 하면은 우리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이게 오히려 틀이라고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이 관계가 틀어졌나?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정의하려는 시도는 결국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이 이해를 위한 일이기도 한데 동시에 관계를 통제할 수도 있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라는 걸 정의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너무 그냥 흐르는 대로만 맡겨두면은 이 관계는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붙잡지 않고 있고 그냥 놓아버린다면 이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물이 고이는 것처럼 고이고 무감각해지고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지내라는 말도 되게 어색하고 한번 보자라는 말도 공허해지고 막 이게 정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의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라는 걸 자체를 그렇죠.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의식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균형 같은 느낌인데 정리를 하면은 정의하려 들면 관계는 틀어지고 각자의 온도를 잰 잣대는 서로 다르기에 정답이 아닌 기준을 만드는 거고 너무 정의에 매달리면 오히려 유연함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나 흐름에만 맡기면 관계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흐름은 편하지만 관심과 감정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부조차도 힘이 애매해지고 이유 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건 관심 있는 방치 혹은 유연한 원칙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명확히 정의하지 않되 서로의 방향을 가끔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안부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고 대화 한 조각 눈빛 한 번에도 관계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관계는 흐르도록 하되 가끔은 물살을 가로지르며 함께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멈춘 관계는 썩고 떠내려간 관계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어쨌든 노를 젓고 아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 시작은 어쨌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는 어쨌든 저도 그때 앞서 말했듯이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와이프랑 정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정말 많이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 많고 처음에는 진짜 저희가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식이라는 걸 올리고 그렇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 시간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거를 되게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도 저희가 놓지 않았던 건 서로에게 그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잠은 꼭 같이 자야 됐어요. 네, 아무리 싸우더라도 진짜 딱 한 번 빼고는 같이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잠은 계속 같이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라는 게 이어질 수 있는 그 실타래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5, 6년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도가 많이 생겼고 그때 계기가 좀 이사 같은 걸 하면서도 이제 그게 좀 괜찮아지긴 했었거든요. 이사하면서 강아지도 키우게 되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 온도 자체가 되게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뭉뚱거리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일련의 그 시간들이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관계를 과연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관계도 설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완벽하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힘들다고. 그만큼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알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모르더라도 내가 어떠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가 내 방향성을 한번 따라와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팀에서 어떤 말투를 쓸 건지 어떤 분위기를 유지할 건지 기본적인 관계의 룰 같은 것들을 정해두면 그 안에서 개성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그게 브랜드의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자리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 매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이 관계라는 것도 잘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드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관계 철학
중에서는 이해, 존중, 유연함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해하려는 마음, 둘째가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완벽하지 않아도 유연하게 받아들인 자세. 이게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필요함인데 이걸 이 세 가지 삼박자를 고루 갖추는 게 진짜 제일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추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 있는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리더가 그걸 행할 수 있고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저는 이게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더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이에요. 다만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관계에선 끝까지 진심을 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리더가 정말 되려고 하신다면 저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 브랜드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게 브랜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저는 와이프한테서 그 관계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배우긴 했는데 많이 기대하고 많이 실망도 하고 두려웠던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랑 저만의 균형을 찾은 거죠. 넘치지도 않게, 그리고 또한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면 넘칠 걸 알아요. 저희는 부족해지면 또 부족한 것을 아니까 그 이치를 알기에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거든. 왜냐면 저희 와이프랑 같이 산이면 와이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산이라면 넘어지고 강이라면 건너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같이 했었다 보니 산이라면 넘었고 강이라면 건넜으니 그 다음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목적지에 어떤 게 있건 간에 그냥 넘으면 되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린 많이 웃고 울고 화도 내고 상처도 받고, 그럼에도 우린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약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쨌든 우린 그 관계 속에서 함께였고 위로했고 버텨왔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은 지금 더 이상 엄청나게 뜨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흐리멍텅해지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눈과 손만 있다면 어쩌면 그건 차가운 열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감각은 바로 그 균형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마무리 멘트로, 어쩌면 우리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술도 어떤 철학도 결국 누군가와 부딪히고 맞닿고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며 형태를 가지는 거죠. 관계는 늘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엔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가 있고 오해가 있고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무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얼굴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미용을 하면서 머리카락도 자르는데 결국 제가 이 미용을 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듬는 법도 배웠거든요. 사람이 싫을 때도 있었고
사람이 정말 싫고 밉고 정말 지칠 때도 질릴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 업을 계속 하려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적도 있고,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정립하기 위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이런 균형에 되게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고, 막 그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침묵 속에서 그 공기도 막 나누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기준이라 믿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 흔들림 끝에 비로소 진짜 기준이 세워졌고,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일 때도 있겠죠, 배우거나 노력할 때. 근데 관계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감각, 직관, 책임감, 이런 게 조금 더 저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브랜드가 가지는 진짜 힘은 어쨌든 잘 자른 커트도 아니고 예쁜 컬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의 그 깊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깊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위로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관계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관계의 온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따뜻함이 저의 브랜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계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올바르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시길 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